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남한산성 서문전망대에서 서울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의 전경이 장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남한산성의 서문전망대입니다. 자, 남한산성 성곽길 총 9km 정도 구간 중에 이곳 서문전망대에서 서울 시가지를 가장 멋지게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이 햇빛에 비춰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이곳은 남한산성의 서문전망대입니다. 제가 거여동에서 오늘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거여동 등산로 입구에 자전거를 주차해 두고 출발을 했는데요. 30분 만에 이곳 서문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나무 계단 1222개 계단, 나무 데크 계단을 타고 올랐습니다. 물론 중간에 돌길이 한 200~300m 구간이 있긴 했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은 남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8km 정도 지점에 성남비행장, 즉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공군 제15 특수임무 비행단 서울공항입니다. 자, 흔히 성남비행장이라고 하는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성남에 소재하는데 공항 명칭은 서울공항이고 공군의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위례 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세 지역에 걸쳐 있는데요. 당초 송파 신도시로 명명을 했었는데 하남시와 성남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중립적인 용어로 위례 신도시로 정했습니다. 기원전 18년에 백제가 건국이 돼서 한성 백제 시대가 서기 475년까지 유지됐고 그 이후에 옹진성, 사비성으로 백제가 수도를 천도했었는데요. 백제의 전기와 준기를 이루었던 위례성, 한성 백제 시대의 그 명칭을 따서 위례 신도시라고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자리에 특수전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공수 특전 여단을 관리하는 특수전 사령부가 지금 보고 계시는 위례 신도시 저쪽에 있었는데요. 또 예전에 학생중앙군사학교도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87학번인데요. 그 당시에 대학 1학년 때 여기 문무대라고 칭했습니다. 학생중앙군사학교, 다른 말로 문무대라고 칭했는데요. 이곳에 입소해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군 복무가 1개월 반 단축이 됐었고, 또 2학년 때 전방에 입소를 하게 되면 또 추가로 1개월 반이 단축이 돼서 1, 2학년 전체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군 복무가 총 3개월이 단축이 됐었는데요. 저희 시절에 2학년 전방 입소 거부 투쟁이 있어가지고 2학년 때는 전체적으로 입소가 안 돼서 1학년 때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과거에 학생중앙군사학교, 즉 문무대, 여기에만 입소를 했었습니다. 전체가 다 대학교 전체가, 저희 학교 전체가 그랬었습니다.
그건 불분명합니다. 저희 법학과가 그랬었습니다. 다른 과는 어땠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 1학년 때만 여기 문무대에 입소를 해서 군복무 단축이 1개월 반이 되는 그러한 거였는데요. 저는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군 학사장교로 입대했기 때문에 대학 4학년을 풀로 다니고 공군 학사장교로 입대했었기 때문에 군 복무 단축 혜택 이런 건 전혀 누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군 학사장교는 대학 4학년 마치고 4개월의 훈련 받고 복무기간 36개월, 그래서 총 공군 학사장교 군 생활을 40개월을 했습니다. 자, 지금 위례 신도시 방향을 비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약간 북동쪽 방향 전방 7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자,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잠실 지역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약간 왼쪽으로 남산이 있습니다. 전방 한 20km 정도 지점인데요. 남산 해발 262m 남산 위로 남산 타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대모산도 있고 구룡산도 있습니다. 대모산은 해발 293m, 구룡산은 해발 309m인데요. 대모산 북쪽으로 삼성 서울병원이 있고 대모산 남쪽으로 국가정보원과 헌인릉이 있습니다. 헌인릉은 조선 3대 태종 이방원의 무덤과 조선 23대 순조의 무덤 왕릉인데요. 조선 왕릉들도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3대 태종 이방원의 무덤을 헌릉이라 하고 조선 23대 순조의 무덤을 인릉이라고 하는데요. 합해서 헌인릉이라고 합니다. 대모산 남쪽 국가정보원 근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너머로 저기 청계산도 보이고 관악산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풍이 그야말로 만산 홍엽 형형색색의 단풍이 이 남한산 전체를 단풍의 향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정말 단풍이 절정인 것 같습니다. 자, 저를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자, 이곳 남한산성 서문전망대에서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롯데월드 타워는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송파구청도 있고요. 또 석촌호수 서호 북쪽변에는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 한 바퀴에 2,563m인데요. 4바퀴면 10.25km, 8바퀴면 20.5km,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이면 42.19km인데요.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10월 31일까지 만 20년 8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 바로 옆에 잠실 석촌호수에서 20년 8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년 8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 88회를 완주했는데요.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3회 정도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10월 3일 개천절에 제19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서 생애 88번째 42.19km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2004년 3월 14일이면 지금부터 18년 반 전인데요.
그때 동아마라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마라톤 대회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1897년에 시작을 해서 125년 전통인데요. 동아마라톤은 1931년에 시작해서 91년 전통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2004년 3월 14일이니까 18년 반 전에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를 달성할 때 2만 5천 명 정도 출전자 중에 1818등을 했으니까 상위 8% 정도의 기록으로 풀코스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를 달성했습니다. 요즘도 풀코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 3시간 50분 정도의 완주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연습 삼아서 나 홀로 달리기로 풀코스를 뛰게 되면 한 5시간 동안 천천히 뛰면서 유튜브도 찍고 사진도 촬영하고 그렇습니다. 자, 올해만 하되 연평균 풀코스를 20년 8개월 동안 연평균 풀코스를 한 4.3회 완주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연습 삼아서 7번 정도 완주를 했습니다. 자, 약간 이동해서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은 롯데월드 타워고요. 남동쪽 방향입니다. 남동쪽이 아니라 북서쪽 방향입니다. 자,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이 남한산성 서문 전망대에서 북서쪽 방향에 있는 전방 7km 정도 지점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서쪽 방향입니다. 남서쪽 방향에 서울공항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서울공항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성곽길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성곽 한 바퀴에 9km 정도 천천히 돌면 한 3시간 반 소요되는 코스고요. 경사가 대체로 완만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서너 시간 돌면 남한산성 성곽길 한 바퀴 한 9km를 한 서너 시간 동안 돌면서 역사의 숨결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좀 와봤습니다. 자, 이 등산용 스틱을 여기 두고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하지 않고 저기 한 10m 전방에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햇볕이 없어가지고 제 얼굴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북서쪽 방향의 롯데월드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남한산성의 서문 전망대에서 서울시가지가 정말 멋지게 조망이 됩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은 먼 거리까지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7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 그 너머로 서울 남산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올림픽공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올림픽공원 올림픽 체조 경기장의 지붕, 돔 형태의 지붕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한 10km 지점, 한 12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강 너머로 아차산이 보입니다. 해발 287m 고지 아차산이 보이고요. 그 너머로 용마산.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으로 전방 15km 정도, 2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km 정도 지점에 해발 500m급 불암산이 보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지역에 해발 500m급 불암산이 보이고요.
그 왼쪽으로 희미하게 해발 600m급 수락산이 보입니다. 수락산.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여기에서 사패산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즉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사패산은 지금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해발 700m급 도봉산이 보입니다. 도봉산 신선대 자운봉이 희미하게 능선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해발 836m 백운대 정상과 그 810m 인수봉, 800m 만경대까지 보입니다. 자,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이 북북 서쪽 방향입니다. 이곳은 남한산성 서문전망대인데요. 서문전망대에서 북북 서쪽 방향으로 전방 한 25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km 정도 지점에 북한산의 정상,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가 보입니다. 이 세 개의 봉우리가 세 개의 뿔처럼 보인다 해서 석삼자, 뿔 각자에서 삼각산이라고, 조선시대에는 삼각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국립공원이고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가 가장 많은 걸로 북한산 국립공원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북동쪽 방향에 경기도 남양주 이쪽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양주 이쪽에 해발 한 650m 정도 되는 애봉산 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사리 조정 경기장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만산 홍엽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단풍의 절정입니다. 오늘 2022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밤이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국민가수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에 등장하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오늘 밤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아직도 여기 위례 신도시에는 개발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사업을 위해서 사업 부지로 남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역시 지금 서울시가지를 여의도 쪽까지 보입니다. 자, 보시면 현재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한 15km 정도 지점에 강남구 도곡동에 타워팰리스가 보입니다. 타워팰리스 한 20여 년 전에 완공 입주가 됐던 타워팰리스, 높이가 층수가 한 50여 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재천변에 있는 양재천의 영동사교와 영동삼교 사이 그 북쪽변에 있는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도 보입니다. 그 너머로 약간 오른쪽으로 저 멀리 전방 한 25km 정도 지점에 여의도가 보입니다. 잠실 나들목에서 자전거로 여의도까지 17km인데요. 잠실에서 여기까지 또 한 8km 정도 되니까 대략 25km가 맞습니다. 제가 비추고 있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저기 근처에 잠실 나들목에서 한강 자전거길을 타고 여의도까지 17km고, 또 잠실 나들목에서 여기까지가 한 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대략 한 25km 정도입니다. 이곳 남한산성 서문전망대에서 여의도까지 25km 정도인데요. 여의도 63빌딩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남한산성 서문전망대에서 서울의 동남권이 다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약간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 남한산성 서문전망대에서
수어장대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수어장대.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 보이는 문이 저 서문입니다. 우익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나무 데크 계단 보이실 겁니다. 하산할 때도 제가 이 나무 데크 계단을 타고 거여동 쪽으로 하산할 텐데요. 올라올 때 나무 계단 타고 1222개 계단을 타고 한 30분 정도 등산을 했고요. 하산길에는 한 20분 정도면 하산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서문 전망대. 저기 전망대 보이실 겁니다. 저기 좀 휴게 시설처럼 되어 있는 서문 전망대. 그 다음에 저 전방 한 50m 지점에 서문이 있습니다. 우익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말 산책하기 좋습니다.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남한산성인데요. 자, 단풍이 그야말로 만산 홍엽 형형색색의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등산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평일인데도 이곳에 등산객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평일인데도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저는 잠실 집에서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남동 쪽 방향을 보면 이곳 남한산성이 보이기 때문에 집에서 남동 쪽 방향으로 한 8km 정도 지점에 남한산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곳에 올라옵니다. 자, 이 나무 은행나무가 기가 막히게 낙엽이 많습니다. 자, 서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수어장대 쪽으로 갈 텐데요. 수어장대까지 600m고 그 다음에 이 하감동이 바로 하남시 하감동인데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하고 접경지대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올라왔고 하산할 때도 이쪽으로 하산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게 보고 계시는 이 문이 남한산성의 서문입니다. 조선 인조가 병자호란 당시에 삼전도면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인데요. 그 자리가 조선 시대에는 삼전도였습니다. 항복하러 나갈 때 이쪽 서문을 이용해서 항복하러 나갔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남한산성에는 동서남북에 4개의 대문이 있는데 서문은 4개의 대문 중 규모가 가장 작고 산성을 처음 쌓았을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 3년에 다른 문과 같이 개축하며 우익문이라 칭하였다. 행궁을 중심으로 국왕은 남쪽을 바라보며 국정을 살피니 서문이 행궁 우측에 있어서 우익문이라 하였다. 서문은 인조 15년 1637년 1월 30일 음력입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 인조 임금이 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항복하기 위해 남한산성을 나간 바로 그 문이다. 남한산성의 서쪽 사면은 경사가 급해 물자 수송이 어렵지만 광나루나 송파나루가 바로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송파나루 방면에서 산성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자, 그래서 서문의 높이는 제가 통과할 때 보니까 제 머리 끝에서 저기 문 끝에까지 불과 한 20cm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의 높이는 대략 2m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 통과하는 모습을 보시면 서문의 높이는 2m가 안 되다 보니까 조선 인조가 저곳을 통해서 삼전도 즉 석촌호수 그곳으로 항복하러 나갈 때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이 말을 타고 통과할 수가 없어서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통과했던 문이 바로 이곳 서문입니다. 자, 계속 수어장대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병자호란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산책로를 걸으면서 병자호란 우리나라에서 치옥의 역사, 치옥의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 남한산성을 걸으면서 병자호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보호를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관광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도립공원 내에서는 음주, 흡연, 주사, 나연, 상행위 등을 할 수 인조 임금이 이곳에 들어올 때는 남문을 통해서 들어왔었습니다. 남문을 통해서 말을 타고 들어왔는데요. 항복하러 나갈 때는 아까 보신 그 서문을 통해서 말에서 내려서 항복하러 나갔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공간에서 노점상들이 막걸리, 멸치 안주, 풋고추 이런 안주거리 이런 걸 팔고 그랬는데 이제 8년 전인 2014년에 이곳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다음에는 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그런 게 노점상들은 없어졌고 또 울타리도 이렇게 쳐놨습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소중한 문화재와 탐방로 보존을 위해 관광객 여러분의 남한산성 성곽길을 걸으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곽길입니다. 성곽 여기 내부는 이 성곽이지 않습니까? 이 성곽의 내부는 이렇게 성곽 높이가 제 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성곽 안에 길하고 길의 그 고도와 이 성곽의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 제 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반면에 이 성곽의 밖을 보여드리면 성곽 밖 보이시죠? 지금 약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성곽의 바깥은 가파릅니다. 성곽의 바깥쪽은 그 흙길에서 높이가 한 6, 7m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성벽입니다. 내부는 굉장히 성곽이 낮게 되어 있지만 밖에서 성곽을 공격할 때는 이 성벽이 높이가 6, 7m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다 아실 겁니다. 조선 인조 때 발생이 됐는데요. 음력을 기준으로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 47일 동안 조선 인조가 이곳에서 조선군 12,000여 명과 함께 항전을 했었고 그 당시에 청나라 병력은 12만 대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군보다 10배 정도 그야말로 중과부적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청나라 대군 12만 군대가 이 남한산성 외곽을 9km 정도에 이르는 남한산성 외곽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었고 포위를 하고 있었었고 조선군은 청나라 병사 12만 대군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12,000여 명의 소규모 군대로 항전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곳에서 식량이 부족했었습니다. 식량. 원래 남한산성 밖에 식량 창고가 있었는데 워낙 급히 조선 인조가 이쪽으로 피신하다 보니까 성곽 밖에 있는 식량 창고에서 식량을 제대로 성곽 안으로 수송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곽 안에 있었던 식량은 병사들 12,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군량미가 한 50여 일치밖에 안 됐었습니다. 50여 일치. 그 다음에 50여 일치 정도밖에 안 됐었고 또 간장이 또 그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장, 된장 할 때 간장 있지 않습니까? 간장이 반찬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간장 하나에다가 밥을 비벼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장도 굉장히 중요한 군사 물자였었는데요. 간장도 식량 그 정도 한 50여 일 버틸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떨어져 버리고 또 무기, 활과 화살, 다른 기타 무기들이 부족하고 또 그해 음력으로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 47일 버티는 그 겨울 동안은 그야말로 몇십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혹한기였습니다. 혹한기, 혹독한 추위, 혹한기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곳에서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김훈 작가님께서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장편 역사 소설로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계시는데요. 김훈 작가님께서 과거에 칼의 노래 또 남한산성이라는 장편 역사 소설을 집필하기도 하셨는데요. 거기에도 잘 묘사되어 있듯이 이 안에서는 주하파와 주전파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거죠. 주하파의 대표 주자는 최명길, 주전파의 대표 주자는 김상헌이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최명길을 필두로 하는 주하파들은 청나라와 화친을 하자, 화해를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김상헌을 필두로 한 주전파들은 우리는 명나라를 섬겨야지 청나라를 섬길 수 없다, 청나라와 화친할 수 없다, 싸워야 된다라고 김상헌 측은 주장을 해서 주전파가 됐는데요. 결국은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고 무기도 떨어지고 수십 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러한 혹독한 추위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이곳에서 딱 47일을 버텼던 겁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1637년. 자, 이곳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비치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음력을 기준으로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 47일 동안 항전을 했었는데요. 양력으로 환산을 한다면 양력을 기준으로는 1637년 1월 초부터 1월 상순부터 1637년 2월 하순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1637년 1월 상순부터 2월 하순까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혹한기, 정말 추운 그러한 계절이었는데요. 여기가 해발 고도가 한 450m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던 거죠. 보통 해발 고도가 100m씩 올라가면 기온이 0.6도씩 떨어지니까 400m 정도, 대략 500m라고 한다면 군사들은 이 성벽, 이 성곽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남한산성에서 가장 높은 고도는 남한산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동문하고 북문 사이에 있습니다. 동문하고 북문 사이에 남한산 정상이 있는데요. 그곳이 해발 522m고 저기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수어장대는 해발 한 460m 고지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0m라고 친다면 평균 해발 고도가 100m 상승할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떨어지니까 6, 5, 30 그러니까 평지보다 한 3도가 더 낮은 거죠. 저 잠실 지역의 평지가 그 겨울에 요즘도 그 겨울이면 영하 한 10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실 평지가 거기가 영하 10도였다면 이곳 남한산성 성곽을 지키는 군사들은 그보다 3도 정도 더 낮은 영하 13도 정도의 날씨에 청나라 대군이 포위하고 있는 이곳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식량이 떨어지지, 무기도 떨어지지, 너무나도 춥지. 그러다 보니까 군사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조선 인조는 주전파와 주하파 간의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서 결국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전에 지방에 있는 우리 구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한 몇백 명이
앞문을 통해서 몰래 빠져나가는 문을 앞문이라고 하죠. 앞문을 통해서 결사대를 몰래 보내려고 나갔는데 청나라 대군들에 의해서 전멸을 당했던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자, 지금 잠실 지역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수호장대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성곽길을 지금 보시면은 이 성곽의 높이하고 지금 걷고 있는 길 높이가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성곽 내부는 그에 반해서 성곽 바깥쪽은 정말 가파릅니다. 바깥쪽은 성벽의 높이가 6, 7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함락시키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대군이 여기를 포위하면서 밖에서 대포 사격은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대포 사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 바깥쪽은 성벽이 가파라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기가 남한산성을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 태종의 12만 대군은 시간 작전으로 장기전으로 간 거죠. 왜냐? 이 성곽 내부에 있는 조선군은 병력이 12,000명밖에 안 되고 식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게 되면 조선군은 식량이 떨어지고 무기 떨어지고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항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가파른 성벽을 타고 넘어서 남한산성을 함락시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은 조선군이 항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구전으로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청나라 대군은 남한산성을 애워싼 상태에서 포위한 상태에서 대포 공격을 계속했지만 성벽을 타고 오르면서 함락시키지는 못했었던 겁니다. 성벽을 타고 오르면서 함락하기 위한 그러한 공격을 할 경우에는 청나라 병사가 우리 조선군보다 10배가 많다고는 하지만 청나라 병사들의 손실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게 되면 청나라 병력의 손실 없이 조선군이 항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 그 예상대로 조선군은 여기에서 47일을 버텼는데 추위가 너무 혹독했고 무기가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져서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남한산성의 서문을 통해서 인조가 삼전도, 지금 삼전도 하면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자리입니다. 삼전도에 나가서 항복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항복하는 그 의식 세레모니 재단에서 조선 인조 임금은 청나라 태종 앞에서 절을 3번을 하면서 항복을 하는데요. 절 한 번 할 때마다 머리를 땅에다 3번씩 부딪혔죠. 그러니까 절 3번 하는 동안 머리를 땅에다 9번을 부딪히는 삼고구두배 뭐 이 절을 했었던 겁니다. 치욕의 역사, 그게 바로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동쪽 코너에가 삼전도 비석 비각이 있습니다. 롯데월드 그 다람쥐상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동쪽 코너에 삼전도 비석, 그 비석은 청나라 태종이 조선 인조로부터 항복을 받으면서 청나라 태종을 찬양하는 비석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조선 인조가 이제 세운 건데요. 그건 청나라어가 만주족이다 보니까 만주어로도 새겨져 있고 몽골어로도 새겨져 있고 중국 한자어로도 새겨져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청태종 공덕비라고 하는데요. 강압에 의해서 청태종 공덕비를 인조가 세웠는데 3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주어, 몽골어, 한자어. 높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 롯데월드 다람쥐산 근처에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제 수호장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호장대는 지킬 수, 임금 어자, 장군 장, 누대할 때 대자, 수어장대입니다. 한글로 풀이를 하면 임금을 지키는 장수가 지휘했던 지휘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 당시에, 남한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 인조 임금을 지키는 장수가 지휘했던 지휘소다, 지휘했던 자리다 해서 수어장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수어장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수호장대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수호장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수호장대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수호장대 안내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호장대는 지휘와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지은 누각이다. 남한산성에 있던 5개의 장대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으며 성 안에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다. 조선 인조 1624년 남한산성 축성 때 단층으로 지어 서장대라 불리던 것을 영조 27년 1751년 유수 이기진이 왕명을 받아 2층으로 다시 짓고 수호장대라는 편액을 달았다. 수호장대 2층 내부에는 무망루라는 편액이 달려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시련과 8년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귀국하여 북벌을 이루지 못하고 승하한 효종의 원한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영조가 이름 지은 것이다. 현재 무망루 편액은 수호장대 오른편에 보호각을 지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다. 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수호장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한산성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병자호란 때 47일 동안 항전했던 조선군의 최고 사령관의 지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호장대. 자, 수호장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킬 숫자, 임금 어자, 장수 장자, 누대 대자입니다. 임금을 지키는 장수가 지휘했던 장소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적 제 57호 남한산성입니다. 자, 사적 제 57호 남한산성. 저를